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선이 딱 48일 남았습니다. 각 당의 조바심이 느껴지는 시점인데 민주당의 조바심이 클 수밖에 없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큰 움직임이 없다,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소폭 하락하거나 별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진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원인입니까? 원래 그 선거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지층 결집이 되기 때문에 20%대, 30%대, 결국에는 저는 40%대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20%대도 박스권이라고 얘기했고 30%대도 박스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승부처를 뒤집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보면은 2030, 특히나 20대에서 최근 한 2주, 3주 지지율 좋을 때조차도 20대에서 압도적인 어떤 우위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또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에서 또 우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승부처에서 이 경선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 승부처를 뒤집지 못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자연 증가분, 즉 선거일이 가까우면서 지지층 결집에 따른 자연 증가분 외에 후보가 노력해서 얻는 플러스 알파, 우리가 흔히 중도층이라고 얘기하는 이 확장성을 가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계단형으로 갈 때마다 박스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승부처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에는 민주당의 최고 지지층이었습니다. 20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울도 그렇고. 그런데 이 최대 지지층을 갖다가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대선은 진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했던 이유, 바로 20대와 서울, 이걸 뒤집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대도 30%대도 박스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정체의 원인 들어봤고요. 김대현 평론가도 좀 청진기를 들이대 주시죠. 이번 대선은 아무래도 정권 교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이 분기점, 판가름, 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권 교체를 하자라고 하는 여론이 55% 전후를 유지하는 이 상황이라면 그냥 아주 쉽게 해석해서 산술적으로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얻을 수 있는 표는 맥시멈 45%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유보하거나 무응답하는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나면 현재 이재명 후보가 얻고 있는 35% 전후의 수치는 사실 현재 이재명 후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수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나마도 이 45%까지 쭉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여러 악재들이 다 해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 관련해서 이미 2명이 자살을 한 일도 있었고 변호사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또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여기에 말을 계속 바꾼다든지 아니면 욕설 논란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45% 맥스까지 가는 것도, 정권 유지론을 다 가져오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진퇴양난이 되다 보니까 이 문재인 정권과 선을 긋겠다라고 하는 일부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만 사실 이게 불가능한 게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 선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선 긋기는 쉽지 않죠. 선택지는 지금 몇 개 없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후보를 공략하기 위해서 김건희 이 부인 리스크를 계속해서 꺼내드는 것.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정권 교체 여론 55%까지 가지 못하도록 40% 안쪽에서 붙잡아두는 전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일정 정도 살려두면서 이 지지율, 정권 교체 여론을 쏠림 현상을 방지하면서 좀 묶어두는, 이런 두 가지 전략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45%까지 올라가는, 40% 이상까지 올라가는 지지율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호재가 또 별로 없었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를 느낀 이재명 후보 선거위 정책 본부 SNS방에 이 같은 메시지를 던졌다고 합니다. 홍일학 전 의원에게 받은 메시지를 옮겼다고 하는데요. 홍일학 전 의원은 TK 지역의 조직을 총괄하고 있죠. 또박또박 걷는 거로 충분한 게 맞느냐? 국면을 뒤집을 큰 화두나 전략, 정책이 안 보인다. 이렇게 선대위 단톡방에 옮겼다고 하는데, 일단 국면 주도권이 지금 국민의힘 쪽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지자들도 이런 부분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고,
갈라치기 비판은 여전히 이대남 전략으로 국민의힘 선대위는 재미를 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뭐 이런 이를테면 갈라치기 전략, 뭐 2대 남을 20대 남자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편적이고 또 충격은 줄 수 있겠지만 지속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마구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럭저럭 해명을 하면 될 문제지만 국정 운영은 제일 중요한 게 통합과 조정입니다. 그러면 여가부를 폐지할 때 여가부를 폐지하는 반대 여론은 어떻게 끌어안을지 혹은 여가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후보가 정말로 잘 이해한 상태에서 설명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2대 남을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는 2대 열을 겨냥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단순히 보면 효과가 있을 것처럼 비춰지지만 이건 지속적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꼼수라고 저는 봅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한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저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스스로 한방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과 선을 긋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공세를 강화하는 것이 자칫 안철수 후보의 대안론을 띄우는 걸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도 이제 올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다만 두 가지 정도 이 판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헌론입니다. 임기를 단축하는 선까지 해서 개헌론을 띄워서 개헌의 찬반 여론으로 다시 한번 크게 대한민국 전체 유권자를 갈라치게 하는 이런 수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정권 교체론, 정권 심판론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스스로가 만들 수 없다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가름말을 타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과 더 이상 내가 이제 임기 말이고 그리고 퇴임 후에는 그냥 자연인으로 남겠다라고 해서 민주당을 탈당하는 선에서 이 현 정권과 이재명 후보를 분리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주는 이런 공간은 남아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들죠. 네, 개헌론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탈당 이것까지 가능할 것인지 그것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선대위 내부에서는 새로운 한방이 필요하다 하면서 그 새로운 한방의 출발점으로 정치개혁 카드를 꼽아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86세대 용퇴론 여기에 송영길 대표 이름도 있고 우상호 의원의 이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20대 그다음에 서울을 얘기했습니다. 20대들이 86세대를 어떻게 보느냐? 무능한 꼰대, 무능력한 50대 꼰대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서울 분들은 어떻게 보느냐? 서울 국회의원분의 상당수가 86세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용퇴해야 된다.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에요. 선거 때마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첫째, 대안이 없습니다. 재계도 그렇고요. 지금 재계의 젊은 회장님도 다 50대입니다. 그다음에 방송사, 언론, 지금 뭐 86세대 용퇴 얘기하는 조중동 데스크 다 86세대입니다. 그럼 그들 물러나면 누가 대안이 있나요? 현재 없습니다. 그럼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국회의원의 거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86세대가 물러나면 예를 들어 그 다음 79세대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70년대 출신 90년대 학번들이 지금 조직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냐? 국회의원도 몇 명 없습니다. 다 그 86세대 밑에 있는 하급 직원들입니다. 이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강력한 세대교체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강력한 세대교체 바람이 어느 정도냐? 과거에 민주당이 호남에 있다가 정권을 차지하면서 소위 젊은 피, 세대교체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지금 뭐 지금 야당으로 가면 나경원이나 이런 분들 다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고요. 지금 국회의원 4선, 5선 하시는 분들 다 그때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여야를 막론하고 엄청난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민주당에만 불고 국민의힘에는 안 부는 그런 세대교체는 없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다음 대안이 지금 현재 선거 때마다 나오는 거고 이번에도 결국은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방은 정치개혁 카드는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내 고민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해관이 찾아와서 이재명의 뜻이라며 불교계가 심상치 않으니 자진 탈당을 권유한다.
라고 나에게 권했다. 당이 날 버려도 난 당을 버리지 않겠다. 이러다 그때처럼 또 잘리겠지요. 김종인 전 위원장실의 그 비대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정청래 의원이 불교계와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사찰에서 받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를 정 의원이 이제 통행세라고 말했기 때문인데 내일 전국 승려대회가 열려서 이에 대해서 승려들이 이제 항의를 한다고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습니다. 네, 사실은 이 정청래 의원이 결국은 사과를 했어요. 8군데 전국의 유명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의 민심이 가라앉지를 않고 있습니다. 후보, 당대표, 전 총리, 국회의원 30명이 가서 108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청래 의원이 사면초가에 휩싸인 게 이핵관,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내에서의 그나마 동정 여론도 사라졌습니다. 결국은 결자 해지 방 외에는 지금은 외통수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마치 자기가 희생양인 것처럼 지금 이핵관 카드를 꺼내든 게 저는 굉장히 악수가 됐다, 정청래 의원에게.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이젠 정청래 의원의 선택 결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 문제가 이제 뜨거운 감자인 이유가 대표적인 친문 의원으로 분류되고 그러니까 문재인의 사람을 이재명 후보가 내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출 수 있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인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되는 발언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K-방역에 대한 평가죠. 우리나라 방역 잘 대처했지만 고통 분담에는 인색했다. 소상공인 이제 지원금에 대한 얘기인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다. 마땅히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에게만 고통을 떠넘기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 발언은 이재명 후보가 일관되게 발언을 해왔던 발언이고 차별화까지는 아니고 차별화할 상황도 아니다. 김대현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로 읽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차별화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정청래 의원의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정청래 의원이 줄곧 말장난을 좀 잘 하는 편이었죠. 그 입버릇처럼 이 남의 말을 이렇게 끌어와서 거기다 다시 해석을 달거나 아니면 주석을 다는 식으로 되치기 하는 이런 식의 이 말장난류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되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자승자박이 된 측면이 있죠. 이핵관, 핵심 관계자라는 표현은 쓰면 안 되는 표현이죠. 사실 당내에서 본다면. 자, 그것과 별개로 지금 현 정권과 거리를 두는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0% 안팎의 국정 지지율을 문재인 대통령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선 긋기를 하려고 했다면 작년에 했어야 되고 작년에 해서 그러니까 역효과를 수습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했어야 됩니다. 친문을 어떻게 설득하고 새로운 정부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고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절박감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매번 반복되어 왔던 것처럼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스스로가 탈당을 결단해야 되는 그 지점에 도달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 그것이 가져올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거나 아니면 일부 친문 강경 세력에 반발을 할 수 있는 그 지점도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당대표가 해소해야 할 지점인 거죠. 근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2월 달 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당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